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길가에서 진하게 풍기는 은행 냄새,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그리고 어느새 2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으로부터 우리는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매년 이렇게 가을이 돌아오는 것처럼 충분한 답을 찾지 못한 그 질문도 매번 찾아오는 듯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어느 계절의 변화처럼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채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친구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다는 것,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상기된 표정은 분명 우리의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졌다는 작은 신호일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얼마나 더 나아졌나요?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5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가리 DJ 수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오늘 팟캐스트 1부에서는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듯한 새로운 코너 유니온 책을 읽읍시다 진행됩니다. 이 코너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책 추천을 받고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에서는 혁신파크 유니온 위원장이신 물미영님 다시 모시고 서울 혁신파크 유니온의 단체 교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정 게스트라고 소개도 안 해주는 건가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혜님. 예. 포커페이스거든요. 포커페이스님. 네. 포커님, 예. 예. 제가 오네어만 들어오면 이렇게 좀 긴장해가지고 쉽지 네. 않네요. 예. 네, 소개는 안 해주셨지만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정 게스트여가지고 오프닝도 하고 이제 코너 소개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저희 2부에서는 국감 노가리라는 코너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다뤄지고 있는 것들, 뭐 청년 노동에 대한 이슈 몇 가지에 대해서 정책팀장이신 재미재미님 그리고 물미영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가리 5회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5회 1부는 책을 읽읍시다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조합원분들과 함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책을 추천받고 그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포커페이스님은 혹시 최근에 감명 깊게 읽으신 책 있나요? 이거 되게 새로운 코너네요. 못 네. 보던 코너인데. 그쵸. 뭔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낯선 듯 익숙한 그런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예. 또 가을이 또 이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 책. 예. 가을맞이 일종의 좀 작은 개편을 한번 해본 셈이죠. 개편. 예. 몇 회나 됐다고 개편을. 좋네요. 항상 네. 새롭게 일신 우일신하는 마음으로. 예. 예. 저는 감명 깊게 읽은 책, 제가 사실은 책을 잘 안 좋아해가지고 책만 읽으면 잠을 자요. 그래가지고 잘 못 읽는데 최근에 읽었던 기억나는 책은 그거 있어요. 82년생 김지영 씨. 예. 네. 그 베스트셀러도 한때 화제가 됐었죠. 네네. 네. 국회에서도 막 열심히 다 읽어보라고 나눠줬었던 그 책인데, 네. 왜 감명 깊게 읽었는지는 아마 읽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서 따로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책을 읽읍시다. 이 코너를 위해서 또 특별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예. 오늘 처음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청년유니온, 서남권 모임지기 하고 계신 김민정 조합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녹음이라 좀 떨리네요. 또 오실 건가요? 두 번째 녹음, 세 번째 녹음 이렇게? 말실수를 했네요. 너무 당황해서 지금. 오시면 좋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
네,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죠. 예, 닉네임 정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그 김민정 조합원님은 어떤 닉네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전에 청년 유니온 조합원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그 술자리 게임으로 별명 지어주는 게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떠오르는 이미지에 맞춰서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별명을 지어주는 건데 누가 저한테 이제 뽀봄이라는 별명을 지어줘서 왜 그런 별명을 지어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뽀뽀뽀 그 보미 언니의 이미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닮은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때 했던 직업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뽀봄이라는 게 좀 어감이 되게 밝고 귀엽고 해가지고 저도 좋아하는 별명입니다. 아, 뽀봄. 네네. 잘 어울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포커페이스님도 잘 어울리세요. 포커페이스가요? 네네. 네, 우리 뽀봄님. 예. 간단하게 우리 유니온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네. 오게 되셨는지 소개 한번. 일단 저는 서울 지역의 청년 유니온 서남권 동네 모임지기를 하고 있고요. 서남권이라고 하면 이제 뭐 구로나 양천, 강서, 뭐 관악 이런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께 연락도 돌리고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동네에서 동네 모임이라는 거를 하는데 거기서 기획 운영 같은 걸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책을 읽거나 좀 시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뭐 사람들한테 많이 말하고 공유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추천해달라고 소개가 온 것 같네요. 오늘 어떻게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준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도 청년이신데 이제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라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올해 한 8월인가 여름쯤에 나왔던 책이고 이제 원래 이분이 썼던 시를 좀 읽고 좋아가지고 좀 계속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엔 또 에세이를 냈다고 해서 읽어보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가장 감명 깊었던 구절이랄까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의 전반적으로는 약간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일상이라든지 이제 인간관계 뭐 삶 이런 거 좀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색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중에 저는 딱 2개 정도 구절을 좀 인상 깊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면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감정 같아.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일 텐데 예를 들면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드는 감정이 외로움일 거야. 반면에 고독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 내가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고독해지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외롭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고독은 내가 나를 만나야 겨우 사라지는 것이겠지. 이 구절이 되게 뭔가 삶에서 고독이랑 외로움이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과 외로운 것의 시간을 좀 해소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그 비율이랄까? 고독한 시간과 외로운 시간을 해소하는 시간이 적절히 좀 나누어져야지 좀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관계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좀 생각하는 사색 속에서 자기만의 답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나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유니온에서 하는 뭐 여러 상담이나 모임 같은 관계들을 만나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타인한테 나의 외로움을 알리고 뭔가 인정받는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을 해소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서 좀 정하게 됐고요. 2번째 구절은 이 책의 제목이 아까 좀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아가 되고 있거나 이미 고아입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덜 창피하고 조금 힘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이런 구절인데요.
왜 좀 이것도 앞에 거랑 조금 이어지는 건데 네. 이제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뭐 혼자 사는데 뭐 왜 약간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혼술이나 그쵸. 혼밥이나 뭐 이런 것처럼 얘기도 하고 또 뭐 좀 고독사 하는 사람들 있다. 뭐 아니면 소외받는 사람들 있다.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현대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말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가가 고아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은유적으로. 그래서 우린 모두 고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혼자서 그렇다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이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작가의 답은 이런 거였죠. 삶이 힘들어서 이제 펑펑 운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좀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울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좀 울어줄 사람. 날 좀 덜 창피하게 같이 울어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또 더 힘이 되게끔 돋아주는 사람들이 유니온에 되게 많이 있어서 좀 울고 싶을 때나 웃고 싶을 때나 뭐 동네 모임이나 뭐 다른 상담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유니온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원래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구절 이야기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책 추천을 해주시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네.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어들이 참 지금 가을에 잘 어울리는 책인 것 같네요. 뭔가 고독이라든가 네, 외로움. 맞아요. 그래서 여행을 되게 이분이 많이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뭐 협재라든지 뭐 경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뭐 그런 국내 지명들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서 읽어보시다가 진짜 가고 싶다 하면은 그 느낌을 좀 느끼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천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책 제목 끝에다 이렇게 덧붙이고 싶네요.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같이 울고 가실게요. 막 이러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깔끔하시네요. 기왕이면 가운데 넣어서 유니온에서 같이 울고 가실게요. 네. 네, 이렇게 유니온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 네. 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가을에 읽기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책 추천해 주신 우리 뽀봄님 또 이제 또 보내드리나요?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예. 어떠셨나요? 잠깐이시지만. 예. 되게 뭔가 좀 떨리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에 그 팬클럽 저희 유니온 팬클럽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조합원 확대 사업 논의한다는 그 팀. 네네 유니온의 축하해요, 또 홍보와 많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 가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민정님 오늘은 좀 짧았으니까 아쉬우니까 또 다음에 민정님께서 직접 쓰신 시 함께 읽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네요. 예. 그건 너무 창피해서 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청년비라고 하는 페이지죠. 네네네. 예, 매주 올라오는 민정님의 글 관심 있게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민정 조합원님, 뽀봄님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새롭게 전화로 또 새로운 조합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조합원님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갈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함께 진행해주는 포커페이스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커페이스님이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수님, 간단하게 저희 저 연수님 청취자분들께 아닙니다. 생생이님입니다. 예, 닉네임까지 벌써. 역시 예. 방송을 아시는 분이시네요. 예, 누가 실명을 깝니까? 예. 씨?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생생한 목소리 전해주고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네. 생생이님, 그러면 예. 자기소개 좀 포커페이스님. 해주세요. 뭘 해달라고요? 자기소개. 자기소개요? 네. 네, 뭐 소개드릴 게 마땅히 없지만 항상 이제 청년의 힘듦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최근에 백수가 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생생이라고 합니다. 백수 되셨어요? 예? 얼마 돼? 그런 거 너무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생생이님 그 청년 유니온하고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예. 네, 진성 조합원이죠. 아, 예. 무슨 최근 조합원이요? 대회하고 있지만 아, 진상이 아니고, 진성, 말고 진성 조합원 맹담 말씀하시는 중인 진성 조합원 진성. 아, 리얼, 레알,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생생이님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희, 예.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책을 추천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또, 지금 한참 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그, 독서의 계절 가을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맞죠. 저희가 좀 일종의 그 가을 개편 차원에서 또 이제 또 독서하는 독서 계절보다 가을이니까 뭐 많이 먹어야 되는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예, 또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맛집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예, 이렇게 또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예. 진짜 공부를 안 살면서 막 재미없는 책을 추천할까 하다가 덜 재미없고 약간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의미가 있는 책을 추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이라는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아,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뭐 제목만 들어서는 뭐 좀 식상한 좀 뭐 사랑 에세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예,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사회학 서적입니다. 놀랍게도. 예. 네, 그 뭐 언론에서든 뭐 정치권에서든 위험 사회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는데요. 예, 위험 사회. 맞죠? 위험 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제 저명한 사회학자가 울리 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저자가 그 위험 사회라는 예. 그 그렇죠. 이제 개념을 울리 백이라는 사람이 네. 예, 아내 이름이 이제 엘리자베스 백 게른샤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이 사랑에 대해서 사회학 서적을 글을 쓴 거죠. 제목만 들어서는 너무 어려운 책인데 그렇죠. 헷갈릴만 하죠. 내용도 어려운가요? 사회학 서적칙은 쉽고요. 사회학 서적칙은 쉽고, 근데 주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읽힙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라면 어느 정도 간략하게를 얘기하는 거죠? 알아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간략해도 길 수도 있어요. 1분. 포커페이스님 얘기만 들으면 항상 이제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보이진 않지만 아마 그럴 표정을 지으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요. 예, 빨리 어떤 하라고? 내용의 책일까요? 예. 네, 간략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이제 뭐랄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단어 많이 듣잖아요. 그걸 네. 이제 탈근대가 아니라 이제 후기 근대라는 입장에서 근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 생각을 이제 개진을 합니다. 근대로부터 그 탈피하는 게 내용들 중에- 아니고 오히려 근대가 심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가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뭐 수많은 내용들이 이제 복잡하게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영어로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콤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면은 개인주의화, 뭐 개인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예. 이제 개인의 자유의 증대라는 내용이 이제 양가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개개인들이 성찰을 다 할 수 있게 되고 이 성찰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 증대 네.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 막 이게 강요된 선택 이런 것들 속에서 힘들어지는 자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어쨌든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에서도 청년 유니언 제일 잘하는 거지만 청년 노동자들 막 원치 않는 선택 속에서 막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다 네 탓이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혹독한 경쟁 속에 내던져지면서 혼자 살아남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어떤 거라고요? 빨리 끊고 싶나 보네요.
이런 맥락에서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랑이 이제 소외된 개인의 불안한 자아를 안정으로 묶어주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보루. 이제 그 동시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제식으로 좀 명제화 시켜보면은 불안한 자유와 노예의 안정 사이에서의 딜레마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사랑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죠? 그렇죠. 아니 사랑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고 하면은 안정돼서 편안해지는 지점도 있지만 근데 동속되어서 힘들어지는 지점도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아니 벌써 빨리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 내용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안 끝났죠. 간략하게가 너무 긴데. 그래 아니 근데 그 아까 전화 와서는 10분에서 15분 하라길래 내가 길게 준비했대. 그래요.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예, 저 근데 사실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연수님께 사랑이 난 어떤 것일까요? 아이, 그런 거 몰랐대요. 죄송합니다. 생생이님께 사랑이 난 어떤 것일까요? 그냥 간단히 전했는데 제가 막 어려운 얘기 하는 거라서 미안하긴 한데 예. 이거 왜 나한테 책 소개를 시켜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닥치고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현대인은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그 근대가 되기 전에는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그리고 역할이 딱 정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만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근대가 되니까 개개인들은 자 너는 자유니까 네가 나 선택을 해야 돼. 사실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데 내 선택이라고 강조가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 말을 예전에 무조건 따르면 되고 효도를 하면 됐지만 지금 엄마 아빠의 말을 따르는 거는 나한테 동속이에요. 내 자유를 가로막는 거고 예.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해서 내 맘대로 다 해야 되는데 맘대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안정이 없어지는데 예. 그 안정을 연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연인에게서 찾는 거고 그것도 사랑도 자체도 강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 안정된 삶의 어떤 그런 정상 루트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근데 결혼을 해도 계속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뭐랄까 그 사랑이란 걸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럼 이 사랑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낼 것인가 이런 고민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그 사회학적으로 많이 정리가 돼 있는 책들입니다. 그럼 이제 다자라 뭐랄까 그 배경은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예. 이게 배경입니까? 예. 끝내기 위해서 예. 사람들이 밝혀놓은 사랑의 태제들 몇 가지만 소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해. 연습하면 안 돼. 아니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길게 하면 짜증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타당하고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주는 핵심 요인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혼자 있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사랑은 외로움의 대안이며 따라서 반개인적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른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지는 동시에 아주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싶은 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와 동시에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이. 어떤 거고요. 예. 또 두 번째로 사랑을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방향에 따라 정당화해야 된다. 오직 연인들만이 그들의 사랑에서 무엇이 참되고 올바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은 자기 스스로의 기초에 있다. 사랑은 항상 그리고 오직 감정적인 토대 위에만 자리 잡을 수 있다. 두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형태이자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각기 다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고 자기애가 이렇게 강요되기도 하지만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 다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건데 이 각기 다른 차이가 있는 다하 정체성들 사이에서의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평등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권력 관계지.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사랑은 의심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다. 즉 우리는 사랑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
근대 개인은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개인이라는 건 지멋대로 한다니까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너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대립상으로 믿음, 신뢰에 입각한 안정을 추구하는 관계라는 거죠. 막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또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밝혀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청년 유니언도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같이 모인 거잖아요. 네, 사랑의 공동체죠.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 불안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사랑이지만 예. 그거 말고 두 사람 이상이 되면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체도 안정을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라 우정, 연대 이런 단어가 아마 이게 생각날 수 있을 겁니다. 그 현대 소외에 맞서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 맞서가지고 뭔가 대안을 구성해내기 위한 것에 이제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 책이 많은 것을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이 책 속에 대본 써놓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정리해놓은 내용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고? 어쩐지. 너무 길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얘기하기 잘 봐요. 자, 한 줄로. 한 줄로 추천한 이유?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변동 속에서 특히 지금 2016년 이후에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남녀 갈등의 심화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불안함과 어떤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사랑의 관계,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또 시사점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예, 책 추천해주신 생생이님, 예, 같이 연결해봤는데요. 같이 전화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시간을 5분, 20분, 15분 정해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아니, 15분이라고 해서 길게 준비했더니 왜 길게 한다고 뭐라 그래? 뭐라고 안 했는데요? 계획적으로 해야지, 계획적으로. 저희가 생생이님 말고도 이제 두 분을 더 모셔서 세 분 합쳐서 15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 뭔가 착오가 있었네요. 예. 아니, 그러면 누가 나한테 잘못 전한 거예요. 그럼 5분이나 그래야지. 예. 다음엔 저희가 좀 더, 예. 예. 아니, 이게 물만 제기하는 건 놀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의미 있는 시간, 주셔가지고. 네. 밥도 못 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밥 챙겨 드시고요. 전화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생생님 편한 밤 되세요. 네,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예. 어려운. 정말 지독하네요. 예, 좋은 책이네요. 지독한 책이네요. 근데 되게 내용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를테면 뭐 정략결혼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았던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어쨌든 근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한 느낌인데 상당히 지금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해 나가야 하는가 고민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예. 도움이 되겠죠? 네, 도움은.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네요. 네. 예. 어쨌든 사랑이 또 살아가는 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네, 생생이님 이어서 또 어떤 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 예. 예. 서울에 계시다가 요번에 이제 대구로, 예, 이사를 가셔서 대구에서 이제 또 이분이 마침 도서관 사설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예.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겠네요.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최아름 조합원님 한번 모시고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가리입니다, 노가리. 예. 네,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포커페이스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름님,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에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대구로 이사 오게 된 조합원 최아름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제가 알기로 사서 일 하고 계시죠, 마침? 예. 아, 네, 맞아요. 예. 그럼 아름님 책 많이 읽으세요, 평소에? 아니요.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네요. 사서는 책 많이 안 읽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사서지만, 네. 아, 예. 요즘 한참 적응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예. 우리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노가리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덕분에. 네. 대구에 있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예. 네, 그래요. 아, 이렇게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국으로 연결되고 있는 우리 유니온. 예. 네. 오늘 추천해주실 책은 어떤 책이실까요? 예. 저는 요새 책을 안 읽어서 별로 추천할 게 없더라고요. 예. 근데 바쁠 때도 좀 시간 내서 읽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요즘 도서관들이 오디오북을 많이 대여하고 있거든요. 아, 오디오북이요? 네네. 뭐 직접 도서관 찾아가기도 시간이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출퇴근길에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글씨를 읽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예, 예. 네, 그럴 때 우리 지친 눈을 감고 오디오북을 들으면 저는 꽤 좋더라고요. 팟캐스트 듣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아, 그러니까 오디오북이 듣는 책 같은 거군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오디오북은 백인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라는 100편짜리 오디오북 시리즈인데요. 배우, 백인의 이거는 배우? 카카오 페이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예. 네. 근데 굳이 이 고전 문학을 추천하기보다도 본인이 다니는 도서관에서 오디오북 어플을 하나 다운받아서 땡기는 거를 출퇴근길이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들으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백인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 네, 백인의 배우 요거는 우리 문학을 읽다. 예, 그럼 실제 이제 배우분들이 우리 문학을 읽어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연극 배우분들이 주축이 돼서 네. 만든 오디오북인데요. 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오래된 고전들 중에 네. 중단편들을 골라서 배우분들이 실감나게 읽어주시고요. 저는 하나 들었어요. 어떤 거 들으셨어요? 네. 박정자님이 읽으신 김명순 작가의 나는 사랑한다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나는 사랑한다. 네. 이게 일제강점기에 신여성이 겪는 어떤 연애 문제, 자유연애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듣다가 잠들더라고요. 아, 이게 책이 읽는 것만 잠드는 줄 알았는데 오디오북도 듣다 보면 잠이 오나 보네요. 네네. 팟캐스트는 잠자리 들으면 재밌으니까 못 자는데, 오디오북은 아주 꿀잠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그럼 잠 못 자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면제 대신 읽어보면 좋다고. 네네. 그래서 추천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사실은 그것도 되게 커요. 그러셨구나. 붙어있잖아요, 항상 현대인들이. 예. 근데 잠자리에까지 핸드폰을 보고 계속 활자를 읽는 거는 너무 눈을 피로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디오북 시리즈는 아주 원로 배우분들이 실감나게 읽어주시고 최민식 같은 유명한 배우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퀄리티가 좋은 오디오북 시리즈입니다. 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좋아하는 작품 있으시면 들어보세요. 전 다음에 만쏘공 들으려고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네. 좋은 책이죠, 또, 예. 아드님, 대구 가시고 되게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직 퇴근을 못해서 도서관이라. 지금 야근 중이십니까? 네네, 그래서 조용조용 말하느라고요. 일이 많은가 봐요. 야근까지 하셔야 되고.
예, 요즘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분노를 약간 이렇게 억누르고 계시는 거구나. 네, 수행 중입니다. 예, 아니 뭐 항상 이제 서울에서 캠페인 하고 그럴 때 보면 아드님의 어떤 그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참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또 힘을 주고 그러셨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예. 곧 그 모습 되찾을게요, 곧. 네. 적응 다 되시면 그 모습 나오겠죠, 뭐 바로. 예. 네, 맞아요. 대구 청년 유니온도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아직 뭔가 이게 잘 짬이 안 나네요. 예, 저희 대구에도 대구 청년 유니온이 있으니까 또 에너지 회복되시면 또 즐거운 활동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아듬님께서 추천해주신 또 특별하게 또 오디오북 추천해주셔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이렇게 가을 특집 해가지고 책을 읽읍시다 한번 진행해봤는데 진이 어떠신가요? 네? 예. 저요? 책 소개 들어보시니까 읽고 싶은 책이 생기셨나요? 오디오북을 좀 들어봐야겠다. 예, 오디오북. 저도 네. 좀 신선하네요, 보니까. 잠 잘 자려고. 예. 예, 뭐, 다른 청취자분들도 한번 듣고, 읽고 싶은 책 있으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뽀봄님이 추천해주신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예, 이것도 있고, 또, 우리 생생이님이 추천해주신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예, 그 다음에 우리 아름님이 소개해주신 오디오북, 백인의 배우가 들려주는 우리문학, 예.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뭔가 이 책들이 다 사랑에 얽혀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뭐 어쨌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고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아름님도 어쨌든 이 백인의 배우가 들려주는 우리 문학 중에서 나는 사랑을 한다 이 책을 또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예, 이 가을 사랑이 떠오르신다면 여기 추천해주신 책 중에 하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조합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조합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네, 이어지는 코너는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회였죠? 예, 그때 잠시 모셨었던, 분이 계신데, 그때 이제 녹음 파일이 일부 유실돼가지고, 아쉽게도, 그 이야기들이 채 담기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예, 서울혁신파크 유니온 위원장이십니다. 물미영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미혁입니다. 네, 또 그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방송도 들어봤는데, 예. 지난주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가 예. 별로 안 좋던데요. 네. 제 건 날려먹었지만. 예, 저희가, 예, 유니콘 사운드와 또 함께 해야, 예, 또 음질이 또 좋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그때 경고방송으로 대체했었던 그 내용들 다시 오늘 또 재밌게 다시 잘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침 2회차 때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또 변동이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지난주 거는 저도 기억 못하고, 지난 회차 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도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처음이란 마음가짐으로 소개도 드리고,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예. 순간들이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우리 물미영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닉네임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예.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아재들이죠. 예전에 카페 문화가 있을 때, 아침 햇살 쏙님, 이런 거 있을 때 카페명이 물미역이었고, 오늘만큼은 약간 진상을 부리던 옛 기억을 살려서, 집행부 때 있었던 개또라는 별명, 그리고 현재는 파크의 또라이라 파또라는 별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파또로 정할게요. 네, 오늘은 팟도도 또 함께 해주시는. 파크 또라이라는 예. 뜻입니다. 예. 뭐 더 설명 안 해도 왜 그런지는 알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파크라고 하면 이제 혁신파크 유니온. 혁신파크. 예. 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알면 빨리 하세요. 서울혁신파크. 네, 서울혁신파크라는 곳에 노동조합을 만든 지가 작년 2016년 맞죠?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라는 곳이 서울시에서 만든 정책 사업으로 생긴 공간이고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마을종합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등이 소재한 곳인데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조합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조금 격하하는 것 같긴 하지만 서울시 정책의 하청업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답이 없는 어떤 정책 사업을 예. 굉장히 새로운 변화, 혁신이라고 하면서 예. 서울시 지자체의 행정에 다 맞춰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스킬과 그리고 굉장히 강한 민원과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다 녹여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3D 현장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 당연히 있고요. 심지어 센터 자체도 대부분 3년짜리 기간제 정규직이에요. 아,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네요. 네, 그리고 그 기관 자체가 프로젝트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죠. 2017년 6월 기준으로 60.9% 3분의 1이 비정규직이었어요. 저희 자체 조사 결과가 3분의 2. 3분의 2. 참 혁신이라는 말이 참 뭐랄까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지 참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첫 소개부터 이렇게 발언 수위가 이래도 괜찮으신 거예요? 알게 뭡니까? 뭐 지난주에 방송도 날라갔는데 덕분에 한 번 더 나오긴 했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뭐야 될까 좀 쉽게 고용됐다 해고되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불안정한 노동 사원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쪽에서. 쉽게 고용되지는 않아요. 어렵게 심사 이력서도 내고 예. 네, 면접도 보고 쉽지는 않은데 예. 이 떠나는 순간이 너무 쉽죠. 기간만 도래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했건 간에 결국 시의 사업비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면 바로 종료돼야 되는 슬픈 현실이 있었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만들어진 것도 한 달 후에 계약 만료로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계약 만료란 이름의 해고가 앞에 있을 때 노동조합이 필요하게 느끼게 됐고 그렇게 처음에는 36명 정도 조합원 가입 대상 전원 100%의 가입으로 노동조합이 창립됐었습니다. 네. 그 36명이 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기간치. 서울혁신센터라는 곳에 서울혁신파크를 3만 평을 운영하는 곳의 조합원들이었죠. 현재는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이에요. 그 조합원이 36명이 아니고 이제 그 네, 지금은- 파크 안에 있는 다른 단체들도 포괄돼서 이제는 네, 이제는 다른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불리는 민간위탁 기관들을 포함해서 현재 조합원 80명이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PM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 매니저? 예. 네, 프로젝트 매니저가 원래는 이런 거죠. 국제학술대회나 아니면 청년 유니온으로 보면은 블랙 기업을 만약에 한다. 뭐 이런 걸 외주 용역을 준다고 하면 3개월 만에 성과 보고를 잘 내봐라. 뭐 연구 용역을 준다고 하면 자료 조사하고 결과 보고 내는 것까지 뭐 4월에서 8월 안으로 맞춰라. 이럴 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총괄 감독 같은 개념으로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지금 서울혁신센터를 비롯해서 청년허브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확한 형태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니에요. 그냥 그 기관에 인건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속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사람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고 너무나 당연한 상시지속 업무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정확히는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셈이죠. 뭐 여전히 무겁네요. 제가 다시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이 주제만 나오면 오늘 또 닉네임 빼고 다 무거웠어요. 네, 오늘 또 야근을 하고 와서 지금 주머니 속에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썼던 메모지가 꽂혀 있거든요. 그 내용에는 뭐 기자회견도 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도 하고 뭐 서울시를 찾아가서 어떻게 협박도 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저녁 늦게 왔더니 지금 컨디션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아,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과 뭐 어떤 그런
좀 더 노조로서의 어떤 좀 더 활발한 활동이 좀 필요한 지금 상태인가요, 지금? 네, 지금 문제가 순탄치 않게 흘러가는 이슈가 있고, 그보다 앞서 밝은 내용은 두 개의 기관은 예.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 협약까지 체결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법상 무급으로 있는 여성 생리휴가 예. 유급 1회로 바꿨습니다. 매월 1일. 예. 그리고 안식월 개념을 도입했어요. 3년 근속하면 연차 외에 5일 그리고 5년 되면 뭐 10일 다른 기관은 한 달까지 30일까지 쉴 수 있는 그런 걸 단체 협약으로 떼어냈고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11월 21일 날 유급으로 하루 쉴 수 있습니다. 원래는 못 쉬었어요? 아니, 없었죠. 그리고 아파서 병가를 받게 되면 60일 동안 유급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쉴 수 있죠. 100%? 네, 단체 협약으로 얻어냈고 YG센터 청년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격주 금요일 자율 퇴근입니다. 오후에. 그러니까 2시에 내가 카페를 가도 되고 영화를 가도 되고 가족과 있어도 되고.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또 마찬가지로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수요일 날은 일찍 퇴근할 수도 있어요. 일찍이 몇 시 기준인가요? 오후 2시. 오, 대박이다. 오후 2시면. 예. 이렇게 얘기만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겼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 같지 않은데 혹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실제 단체 교섭은 좀 매우 치열했고 예. 거기는 했었던 교섭위원 분들도 쉽게 따낸 과정은 아니었어요. 자구 하나하나까지 보면서 흘러왔고 그 메인이 되는 지부가 서울혁신센터인데 내일 모레 제6차 목요일이네요. 제6차 단체 교섭을 앞두고 있는데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두 지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무국이라고 불리는 이제 운영 단위에 있는 분들, 조합원들이라고 단일 직군인데 서울혁신센터는 시설 관리, 예. 미화, 기계, 전기, 방제, 보안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 약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소속에 있어요. 직군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규모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맡아야 될 과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 혹은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좀 교섭이 어려운 상태죠. 그럼 교섭 한번 할 때 그 여러 개 있는 직군들의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아서 교섭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다 담고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시가 내년에 생활임금을 도입하죠. 9,211원이고 월급으로 따지면 192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그건 이제 최저임금 개념으로 해서 생활임금 수준 이상을 요구한다. 특히 시설관리 직군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미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원래 오전 새벽 6시에 출근을 했어요. 그 중에 1시간을 추가로 쉬고, 그리고 총 회사에 10시간 있는 거죠. 쉬는 시간 2시간 포함해서 오후 4시에 퇴근했는데, 그 출근 시간 1시간은 바로 늦췄습니다. 예, 7시로. 이런 걸 교섭 과정에서 해서 오후 7시부터 1시간만 쉬고 4시에 퇴근하는 일정으로 따내기도 했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특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대체 보상휴가제란 형식으로 쓰고 계시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불합리하고 다른 또 직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한 법정 자격이 있는 시설 분들 중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면허를 거는 게 있는데 법정 자격 면허 선임이라고 하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실제로 밤잠을 오롯이 본인이 다 혼자 책임을 그렇죠. 아무 보상 없이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걸 걸고 있죠. 그건 법정으로 준수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외주를 주면 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외주를 줄 수 없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수당으로라도 그게 돈으로 보상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게 내용이 들어있고 이제 그 사무국이라고 불리는 직원들은 전체 정원 18명 중에 27명이 비정규직이에요. 18명 중에 27명이요? 이를테면 40명 중에 2명은 비정규직일 수 있는데 약 40명이 넘는 사람 중에 46명 중에
1.5배 정도가 정규직의 1.5배 정도가 비정규직인 셈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46명 중에 2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PM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비정규직입니다. 이 중에는 늘상 있는 공간을 대관해주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로 회의실을 쓰는 사람도 예전에 PM이었고, 그리고 입주자들을, 사회혁신 관련 입주자들을 모으는 게 가장 큰 미션이거든요. 이걸 매일 하고, 그리고 기간이 도래하면 재협약을 하는데 이분 PM입니다. 그리고 야외 공간 대관을 해주는 분도 PM으로 계시죠. 그리고 각각 동이 워낙 많아요. 공간이 많아서 3만 평의 부지라서 그곳에 있는 입주자들과 소통하고 동별 사회혁신 혹은 그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사람 다 PM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업무조차 그 프로젝트가 아니죠, 그건. 원래 그 조직이 있는 동안은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12월 31일까지만 쓰고 그렇게 만료가 되면 통상적으로 노조가 없다고 하면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보통 3월 중순에 통과가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12월 31일부터 그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은 백수로 있어야 되죠. 해고 기간을 정하고 새로 오기도 애매해요. 그렇게 계약 만료되고 또 늘 있어야 되는 일에 다시 지원하는 일도 웃기고 애초에 그게 바로 정확히 상시지속 업무라서 이 사람들이 기간 만료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 셈이죠. 뭐 혁신파크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된 업무인데 이거는 그렇죠. 그거는 센터가 누구이냐, 뭐 그걸 위탁받은 법인이 누구이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서울시가 직접 한다고 해도 그 일은 계속 있을 거고, 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고 해도 계속 있을 거고, 아니면 파리바게뜨가 맡는다고 해도 대관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업무를 뭐 3월에 채용해서 12월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쓰고 이거야말로 정말 소모품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좋은 정책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우리 노동이 있었다. 그래서 노조가 만들어졌죠. 그럼 단체 교섭안 안에 PM 분들 고용 관련돼서도 요구안이 있어요? 네, 제1 요구 아니고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에 정규직 정원을 늘려라 이런 건 우리 안 합니다. 정규직 지금 전환 시켜라. 현재도 상시적 업무다. 있는 자리부터.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시 2개 과의 주무과와 노동정책과에 공문을 보냈죠. 지난주에 한다고 예고만 했었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1월 1일까지 답을 달라.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뭔가 이슈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답을 주지 않으면 너를 구워 삶아 먹겠다라는 강력한 워딩을 공문에 날렸습니다. 썼나요? 공문에 썼죠. 언론 보도 및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라고 썼죠. 그 단체 행동에는 일종의 어떤 스트라이크 이런 것도 단체 행동에는 당연히 스트라이크가 포함되어 있죠. 지금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서울혁신파크라는 배경만 보면 곧 있으면 거기가 굉장히 또 좋아집니다. 1단계 공사라고 불리는 1단계 공간이라고 불리는 공사가 완료되면 엄청난 규모의 최신식 공간이 새로 정비가 될 거예요. 준공일이 12월 15일인데 거기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유치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또 PM이에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PM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1단계 오픈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 모집 못할 겁니다. 모집하는 사람이 PM이니까요. 그리고 재협약 기간이 도래해도 재협약을 못할 겁니다. 그분이 PM이니까. 임대료 임대료를 매월 부과하기도 하고 1년을 하기도 하고 분기로 하기도 해요. 임대료 못 받습니다. 그 담당자가 파업 중일 테니까요. 파업 중일 테니까. 그리고 관리비를 부과해야 돼요. 이거 관리비는 매월 해야 되는데 관리비 부과 못해서 서울시는 빵꾸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조합원이니까요. 그리고 기계 엘리베이터가 가끔 고장 날 때도 있고요. 벽이 타일이 깨질 때도 있고 이거 곳곳에 빵꾸 나도 수선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합원이니까요. 파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오픈할 때쯤은 파크 전체 3만 평이 쓰레기장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화 선생님들이 우리 조합원이니까요. 아주 이게 헌법상에 사측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게 단체 행동권이거든요. 법적 절차를 매우 준수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거예요. 안 되기만 바라고 있어요. 지금 예. 노조의 실력 행사를 예. 조금 업수히 여기는 면이 있는 사측 같아서 그것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심지어 것이다. 교섭에서 위원장으로 이런 말까지 했죠. 대표 교섭위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노조는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합리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주면 우리가 우리 조합을 설득할 여지도 있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혁신센터의 협력적 파트너로 생각한다. 라고 했으나 지금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납득시켜 드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YG 센터 서울 네. 그 청년 지원 활동지원센터 네, 또 교섭을 했고 네. 지금 피해 관련해서 요구안 들고 지금 교섭을 또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럼 교섭 대상 상대자 사측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사측은 정확히는 노조 형태 중에 기업별 노조라고 있죠. A라는 회사의 A 노조 회사, A 회사 노조. 네. 이게 유럽에서는 이런 건 다 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뭐 좀 이따가 실장님한테 결제 문서 교섭 자리에서는 테이블 쳤다가 좀 이따가 실장님 결제 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노조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했을 때 개별로 해봐야 우리는 센터 뒤에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뭐 행정과 지자체가 쉽게 움직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개별 노조로 해서는 각 센터를 상대해봐야 예산과 조례와 뭐 행정적 이런 변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형 일반 노조로 간다. 그 대상은 서울시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기관의 종사자이고 지역형 일반 노조로 해서 일단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소재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3개 지부가 있는 셈입니다. 예. 한 개의 노조에 산하 3개 부서라는 개념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독립된 지부가 있죠. 예. 그래서 서울혁신파크 유니온은 각 지부와 A라는 노조 서울혁신파크 유니온과 A라는 센터와 직접 1대1로 단체 교섭을 한 거죠. 그 센터는 한 개의 단체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노조는 지금은 2개의 단체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사측은 센터, 네. 결정권은 서울시에 가 있죠. 이 설명이 더 복잡한가요? 이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혁신파크 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그 혁신파크 내에 있는 여러 센터들의 지부들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네, 지부들이 설립돼 있죠. 예. 더 큰 맥락을 하나 말씀드리면 청와대에 예. 사회혁신 수석실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 정부도 혹은 자본의 시장에서도 해결 못하는 일들을 예. 시민의 힘으로 일상의 혁신을 가져가자, 해법을 찾자, 문제 해결하자 이런 게 사회혁신이란 걸로 시작해서 아까 말한 그게 마을 활동일 수도 있고요. 예. 청년 호부일 수도 있고 청년 수당을 줬던 뭐 그리고 청년 수당을 지금 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센터일 수도 있고 예. 혹은 사회적 경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예. 걸 큰 흐름에서 사회혁신이라고 하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받아들여서 사회혁신 수석실 그리고 파크에는 지금 행안부에 사회혁신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역 단위에서 이런 움직임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 대구에 생길 수도 있고 울산에 생길 수도 있고 전주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시행될 겁니다. 예. 이 행정의 딱딱함보다 민간의 자율에 맡기자라고 하면서 예. 민간의 비정규직을 현재는 고용했죠. 그래서 예. 첫 번째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더 큰 얘기까지 했는지. 예. 지금 청와대 얘기 왜 하는 거야? 아니, 어쨌든 그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혁신 관련된 사업들을 일단 어떤 공공기관들이 민간 업체들한테 일종의 외주를 준 셈이고. 네, 그렇죠. 근데 그 네. 민간 단체나 그 센터들은 또 사람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 그건 됐고 내가 궁금한 청와대를 거는 설명했는지 나도 아니. 지금 까먹었어. 이게 그러니까 아니 단체 교섭할 때 교섭장에 사측으로 누가 나오냐고요. 센터장이죠. 그거 물어본 거야 나. 그거구나. 근데 어쨌든 그 센터장들은 서울시의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고.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를 얘기했던 건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예, 근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많아질 공공부문의 민간 위탁이라는 이유로 예. 굉장히 현장은 열악할 수 있다. 지금대로라면.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너무 긴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는 사측으로 앉아 있는 건 센터장들입니다. 예. 근데 일종의 바지사장 같은 바지사장. 느낌이죠. 현실적으로는. 진짜 사장은 서울시. 원래는 서울시잖아요. 고용관계로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진짜 하청업체처럼 이건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예산 범위 안에서고 게다가 시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그나마 예산도 삭감될 거고 굉장히 불안정하죠. 지난해에 인건비가 제로가 된 센터가 있었어요. 나중에 부활하긴 그럼 센터를 했지만. 어떻게 운영해요? 인건비가 제로면? 그리고 우리 센터는 처음에는 사업비가 제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월급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농담까지 했었는데 그만큼 이게 시의회 예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시정 정책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YG 센터도 그렇고 두 개 지금 지부가 협약을 맺었다고 하시는데 네. 그 협약을 맺었다 해도 나중에 예산에 의해서 재원이 떨어지면 집행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예. 쉽게 흔들릴 만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예. 이를테면 월급이 안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체 협약으로 보장된 것들은 따낸 만큼은 다 이행이 될 거고 뭐 그 정도 위기는 일반 기업도 장사 영업 안 되면 문 닫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하죠. 얼마 전에 지금 국감 얘기가 뭐 또 다음 이슈이긴 한데 예. 그 국감 자료를 또 밤새 만들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새 만들다 너무 화가 나서 왜 작년이나 올해나 나만 밤을 새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우리는 좀 민간처럼 영업은 안 뛰잖아. 그 대가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마음은 편하고 몸은 더 지치더라고요. 차라리 민간에 있으면 화나 많이 낼 텐데 회사 욕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정확히 얘기해서는 사측으로 앉아있는 센터장님들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로. 지금 실컷 다 얘기해놓고서 뭘. 그러게. 방송 들으실까봐. 그러니까, 이 구조, 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 한 말이 있었는데, 예. 어떤 악이 있을 때 사람이 악할 수도 있고, 구조가 악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정확히 구조가 악해요. 모두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진짜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또 서울 조합원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청년호부도 좀 와보셨을 거고, 거기에도 우리 조합원들이 꽤 있죠. 거기가 장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우리 조합원들과 집행부 몇들도 거기하고 활동 같이 연계해서 했잖아요. 보통 장시간 노동이 아니죠. 근데 이번에 단체 교섭을 잘 마무리 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청와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사대가 되고. 그쵸 민간 위탁 될 때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교섭 과정이나 아니면 서울시를 상대할 때도 두 배로 지치는 게 우리가 직원 이기주의나 아니면 기본급 인상 아니면 월급을 지금보다 2배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정부와 시장도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한다, 동의한다. 다만 지금 노동에 관련돼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잡으려고 한다라는 뭔가 소명감을 아니죠. 뭔가 공적인 것에 대한 소명을 자꾸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쉽게 사장님 이따위로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지금 180만 원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3%에서 얼마 올려주셔야죠. 이런 얘기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게 왜 상시적 업무고 노동존중 서울특별시가 이러면 안 되고 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우리의 일들이 얼마나 지난한 일을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치열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설명해야 되고 선례로 삼을 만한 데도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힘들고 그 연구원들이 오히려 집중하시더라고요. 연구원들이요? 노동 쪽에서나 아니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청년 유니온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교섭하고 있는 저기도 모습에 특이한데 연구원들이든 봐도 사장이 누군지는 확실해. 근로계약서에 써 있으니까. 예. 센터장이겠죠. 예. 근데 센터장 아무 걸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 심지어 뭘 더 해주고 싶어해. 근데 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장에서 뭔가 균열을 한번 크게 내야 각성이 될까?
내가 너무 얌전했나? 이런 우리 조합원들을 너무 좋게만 끌고 가나? 우리 조합원들은 또 진짜 너무 착해요. 뭐 화를 내는 것보다 자기가 일을 더 잘하려고만 하죠. 더 시간 내서 하려고 하고, 그래도 뭐 센터나 자기가 맡은 사업비에 예산이 남지 않도록 혹은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 주말이고 뭐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 볼 때는 그렇죠. 단순히 한 명의 노력으로 안 되는 구조적 악이 있다. 그게 뭐 앞으로도 확대된다면 반드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요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말씀하신 어떤 그 사업을 집행하는 센터들이 실은 어쨌든 거기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어떤 시의회나 이런 데의 그런 것도 의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예산을 만들어내니까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어떤 공감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모든 예.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그렇긴 한데, 뭐, 예. 그 철도 파업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언론에서 나오는 건 귀족 노조, 예. 뭐 돈 때문에 시민들의 발목 붙잡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노동권에 대해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데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기 위한 혁신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그걸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조합원들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건 기본이되 예. 민간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 조직의 딱딱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회가 오히려 이쪽에 있는 기관들을 수행하는 노동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시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마 시행 첫해 거의 초창기라 그런지 오히려 역으로 돼 있어요. 시의회는 성과가 안 나온다고 오히려 시를 공격하고 시는 다시 각 센터들을 이제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성과를 독촉하고 다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민간 위탁 기관에 있는 우리 조합원, 뭐 센터 직원들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시의회를 미워하게 되고 원래 민의를 대표해야 되는 시의회가 민간 위탁의 뜻을 받아서 시를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악순환으로 되고 있죠, 현재는. 어쨌든 그래서 또 힘을 받기 위해서는 또 시민분들의 어떤 혁신 정책에 대한 지지도 있어야 실은 시의회도 좀 더 사실 오히려 전향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고. 시의회야 뭐 이제 선거 결과가 달려 있겠죠. 그렇군요. 네. 거기서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예. 뭐 안 되면 낙선 운동이라도 하던가. 네. 어쨌든 이렇게 뭐랄까 혁신파크 내에서 있었던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 상황들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혁신파크 유니온이 네.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어떤 이 지역 기반 노조로서 이 교섭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조합원을 늘려나가는 어떤 노력도 계속 병행돼야 될 거고 어떤 뭐랄까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전망이요. 전망은 일단은 단체 교섭을 승리로 이끌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그게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와 그리고 연대, 공공성에 대한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이기주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침해받은 기본권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정부 방침이나 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 안정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좋은 사례를 만들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게 행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민간 기업일 수도 있는데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노동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좋은 노동, 근로시간 모델 뭐 이런 합의를 구할 수 있는 대화와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해결 창구로서도 한번 작용하는 선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가장 큰 욕심이고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시설관리분들은 임금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생활임금 서울시가 한다고 고시했거든요. 2017년 9월 19일 날 서울시 고시가 난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반영되는 게 기본으로 되어야 되고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죠. 그건
분명히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안정적인 걸 바탕으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잘 달성하는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사와 잘 얘기가 통하는 그런 좋은 모델. 그래서 뭐 서울시의 정책이건 기계 민간 회사라면 회사건 좀 발전하는 상생하는 모습으로 노동조합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힘들어요. 네. 아니 저는 파업이 제일 기대돼요. 아, 파업을 조합원 중에도 파업도 좋은 파업 이렇게 꼭 좋아야 되는 파업에, 거고 그러니까 파업이 이런 거구나.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네, 그렇죠. 파업이 마냥 띠드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재미나게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시청광장 집회 신고를 내고 멍 때리기 파업을 할까? 멍 뭐 때리기. 무중력 체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예. 워낙에 힘드니까 파업 한다고 하고 예, 뭐, 미화 어머님도 앉아서 쉬시면서 이렇게. 아,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게 걱정이긴 하네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뭐 핫패드 파업이라거나 네, 예. 따뜻한 데서 온열 찜질. 예. 네. 조격 열탕 파업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예. 단순히 막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받을 건 확실히 받고 예. 싸움의 방식도 좀 독특하게 해보고 싶긴 해요. 여러 가지로 좋은 모델로서. 네. 사실 뭐 좋은 모델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고 예. 지금은 앞둔 싸움이 있으면 좀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은. 아 그거 주머니에 써놓으셨다는 거 사업 계획이 좀 궁금한데 혹시 좀 사업 계획이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궁금한데. 보여줄 수. 근데 이거 전략인데 이렇게 막 공개해도 돼요? 돼요. 조합원들한테 다 알렸어요. 오늘 보고하고 왔거든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뭐 목요일 날 6차 단체 교섭하고 예. 아마 여기서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결렬될 것 같아서 조정 신청을 가고 조정을 하는 이유는 파업하기 위한 뭐랄까 포섭? 도움닫기라 그러나 뭐죠? 김성모 만화에 나오는 추신력을 얻기 위함이죠. 뭐야? 김성모 만화에 럭키짱 럭키짱에 나오죠. 예, 강건마. 추신력을 얻기 위해서 조정 신청을 갈 예정입니다. 예. 미리 다 써놓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10일 안에 조정이 끝나는데 아마 한번 연장되겠죠? 20일 있으면 조정이 결렬될 겁니다. 우리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를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 파업이 시작될 수 있고 이건 센터와의 싸움, 사측과의 싸움이고 서울시와의 정책적 싸움은 따로 할 겁니다. 그때 아마 도움을 요청하면 청년유니온 또 한 목소리를 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의 앞으로 향후 계획을 현재 서울혁신파크 유니온 조합원들에게 특히 서울혁신센터 지부 조합원들에게 오늘 제가 보고를 하고 왔죠. 예. 메일과 우리 소통 창구를 통해서. 그러고 와서 그런지 방송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지치고 오프닝을 1시간 반을 하고. 생생이님은 사랑 그 지독한 그러나 정상적인 혼란에 대해서 책을 소개하라니까 책을 쓰고 있고 출판사에는 생생이님을 더불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매출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여기 혁신파크 유니온 저 노조가 설립이 되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대면하고 그랬는데 이 노조 설립되고 나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분위기 많이 좋아졌다고. 이거 안 좋아졌나 본데. 없는 말을 해야 하자니. 없는 말이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것보다 뭔가 울타리가 생긴 느낌을 받은 지부가 있고, 그리고 다들 처음이거든요. 우리 청년유니온 조합원쯤 되니까 그래도 나도 노동조합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조합원 중에도 단체 교섭을 해보신 분들은 1%나 될까 싶어요.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은 사람은 그럴 거고 단체 교섭을 직접 해본 사람은 10손가락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데 양대 노총과 제조업과 그리고 기타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동조합 빼면 경험할 기회도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우리는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도 풀 수 있나라는 그리고 그냥 회사에서 일만 하는 다른 부서 관계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안정감을 얻었던 것 같고 그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우리 활동 중에는 매월 생일자한테 2만 원의 문화상품권과 치즈 케이크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드렸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노동조합이 일상에 있다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직급이 높은 사람이 고함을 치거나 뭐 일종의 폭언 같은 걸 했을 때 그 즉시 단호하게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미화 선생님들한테. 그런 문제를 바로 현장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제법 많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죠. 어디나 마트에 무릎 꿇리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갑질을 하는 손님들. 예.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요. 일종의 거래처 같은. 그런 분들이 약간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즉시 대응을 했던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는 재발 방지와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아마 직원들이 느끼는 안정감이 있을 거고 그 외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초에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 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조합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성 모두에게 예. 응원한다는 의미의 장미꽃과 예. 그리고 책과 문화행사 이런 걸 했었어요. 그걸 이제 입주하신 분들하고 같이 했고 꼭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었던 4.16 같은 추모 행사도 우리 노동조합 이름으로 먼저 하고 선뜻 어떤 기본 단위로 어떤 한 단체 혹은 한 사업장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우리 노조가 먼저 제안을 해서 건물 한 면을 뒤엎을 정도의 큰 현수막을 그 단체 함께하는 단체 이름을 다 넣어서 잊지 말자고 기념한 사례도 있었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만드는 계기를 노동조합이 먼저 만든 사례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조합원들이 없을 때보다는 예. 친밀감 함께 한다는 것, 안정감 정도는 느꼈을 것 같아요. 체육대회는 아직 못했어요. 작년에 송년회까지만 하고 예. 올해는 한번 하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바빠서.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혁신파크 유니온은 조합비가 어떻게 돼요? 저희 우리 창립 총회 할 때부터 토론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한 건 월 급여 실수령액의 1%입니다. 실수령액? 네. 디테일하네요. 실수령액. 네, 실수령액에 정확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조합비 일괄공제라고 해서 그 다른 지부 그 3개 지부 중에 한 지부가 조금 늦게 정리가 되긴 했는데 지금은 조합비 일괄공제 체크오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 통장으로 바로 꽂힙니다. 아주 편하죠. 월급 받으면? 네, 급여공제에서 회계팀에서 바로 우리 통장으로 조합비로 떼서 넣어주고 있어요. 거기로? 네. 그래서 우리 좀 있으면 노조 티 맞출 거예요. 후리스로 하기로 했어요. 겨울이라서. 되게 부럽네. 네. 우리 영화도 찍으려고 준비 중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 과정 전체를 한번 기록으로 남길까라고 지도부의 욕심으로 했는데 감독과 얘기하면서 그딴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네 기록일 뿐이지 회의하는 거 찍어서 뭐하냐. 진짜는 조합원들이 왜 지금 다시 노동조합이지? 마치 지금 우리가 노가리를 하듯이 예. 그냥 평범한 어떤 A라는 청년 그리고 뭐 B라는 그 노동 현장에 있는 시설 관리. 예. 그 사람이 왜 지금 노동조합을 다시 찾았을까? 그리고 이게 계절이 바뀌면서 내년 2월, 3월쯤에 변할 때 이런 감흥은 좀 다를 것 같다. 어떤 의도가 아니라 그런 걸 한번 영화하는 걸로 조합비가 좀 쓰일 예정이죠. 굉장히 구두 합의 정도는 갔어요. 의미 있는 어떤 내용들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각자에게 다가가는 어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다 다를 것 같고. 그렇죠. 예전에 그 지금도 있는데 야근 대신 뜨개질 예, 영화가 영화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지는 못했던 사례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뭐 모여서 뜨개질 뜨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영화가 된 건데 네. 그러면 우리는 노동조합도 만들었고 단체 교섭과 협약도 진행 중이고 아마도 승리로 끝날 걸로 보이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화로 내 동료, 내 또래 사람들이 노조를 겪으면서 바뀌었던 그 작은 표정 변화 같은 것만이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게 노가리의 진짜 목적 아닌가라고 해서 영화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파업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잘 담아가지고 잘 남겨두면 그 나중에 다른 곳에서 필요할 때 참고용으로도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노조 만들 때는 매우 교묘하고 치졸한 것까지 다 대응을 해야 돼요. 혹은 같은 편인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많이 참아야 되거나 아니면 양보해야 될 때가 많아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면 지금은 그냥 회사고 뭐고 때려치우고 이것만 만드는 컨설팅으로 갈까? 막 현장에 뜨기만 하면 사측이 벌벌 떠는 그 전에 임금 올려줄게 노조만 만들지 말아라 할 정도로 노조 깨는 컨설팅을 컨택터스 같은 데가 했죠. 그래서 노조 만드는 컨설팅으로 가볼까? 막 이런 욕심까지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뭐 그런 아이디어도 든 적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혁신이네요. 그렇죠. 노동혁신부터 사회혁신은 노동혁신부터.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랄까 제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뭔가 되게 든든한 올래요? 마법 지팡이 같은 느낌일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앞에 되게 나를 윽박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죠. 누가 나타나서 이 사람 좀 이렇게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태형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태형, 마법 몽둥이. 마법. 네. 하여튼 이제 어떤 그런 내가 사실은 뭐랄까 되게 푸념하거나 이렇게 머릿속만 생각했던 것들 이를테면 뭐 안신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내 바람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그것을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리고 이렇게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근데 교섭을 해서 따냈으니까 든든한 거죠. 맞아요. 그런 활동을 하시니까. 네, 실제 그래서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 약간 요즘에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든 아니면 대의 명분으로든 실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간다. 안 그래도 이렇게 불안한데 뭐 교섭 과정에서 법적 하자거나 절차에 위배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매우 오래된 사람들이거든요. 일종의 사람도 아니죠. 지자체라는 막강한 것들과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습거나 업수히 여기지 않도록 굉장히 준비를 치열하게 했어요. 하다못해 노동조합 설립신고 같은 건 바로 다음날 했어요. 창립총회 끝나고. 그 어디 그 구청에 하거든요. 지자체에 하게 돼 있어서 구청에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 고유변호증, 직인파고 총회 기록 남기고 단체 교섭할 때 뭐 교섭 신청, 복수노조 이의 신청 받아서 진호위까지 가서 또 이겼어요. 그런 걸 끝까지 다 챙기고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걸 조합원들한테 좀 각인시키고 싶었죠. 저 노조는 대외적으로도 반드시 옳은 일을 해.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10번 하다가 한 번 더 하자고 하면 11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하자고 하냐면 그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서 싸움을 붙었다고 하면 다 이긴다.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일종의 강박?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너네 이거 미숙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에 제가 발끈한 적도 있어요. 어디 감히 사측 따위가.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좀 조급하기도 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좀 기복이 요즘에 생겼는데, 큰 싸움을 앞두고 자제를 하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 하소연을 들어줄 몇 명을 좀 지정했어요, 제가. 저 혼자. 그 사람은 무슨 죄야?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액바지 무녀 혹은 걱정 인형처럼 앞에 놓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죠. 사람. 누군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열받는다고 막 이렇게 새벽에도 풀어놓고 저녁에도 풀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테이블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저희가 아니죠. 노동조합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고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아까요 어땠는지 알아요? 라고 또 이제 걱정 인형을 혹사시키고 있죠. 네, 하여튼 지금 대단하시네요. 아주 큰일 나고 계신데 이게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내려고요 이제. 크게 한번 내서 좋은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그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또 이제 또 사측에서 답변이 있을 것이고 있거나 결렬된 상태로 조정 노동위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출근하는 휴가를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내놓고 출근해서 노조일을 보는 이런 걸 이번 주 말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투잡을 또 이렇게 또
월급이 안 나올 거거든요. 휴직까지 신청하면. 네, 예. 이렇게 어쨌든 실제 이제 노조를 만들고 활동까지 하고 계시는 우리 물미영님 만나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이래서 노조가 필요하다.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상담의 영역에 있을 때 가장 좌절했던 부분이에요. 청년 유니온에도 진짜 온갖 기괴한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죠.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건, 뭐 편의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 고시원, 뭐 임금을 생선으로 받기도 하고. 네, 파리바게뜨. 저는 저 물고기로 월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그걸로 뭘 살 수 없던데. 그리고 상하잖아요, 금방. 그런 체불도 당해보고. 상담 사례 중엔 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인턴이라고 당하는 부당한 사건들, 혹은 지금 끝났으니까 YTN 쪽이었나 기상캐스터 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서 억울함을 당한 적도 상담을 본 적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법 위반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하면 받으실 수 있다. 괜찮으시겠냐고. 나라가 하는 일이 그건데요. 법 위반했으면 처벌하는 건 나라의 역할인데 그래도 우리는 해고를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거기에 노조가 있다면 그런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리는 계속 부당함을 참으면서 겨우 나라의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미 부여한 대등한 결사체로 노동조합이 나서줄 수 있다. 우리 부장님을 어떻게 해고할 때 빼고는 어떻게 노동부에 진정하겠어요. 나보다 상사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악랄하고 사소하죠. 물 한 번 더 떠오라고 해도 되고 클립 없다고 다시 해오라고 해도 돼요. 복사용지 안 하던 거 나보고 가져오라고 해도 억울하죠. 그런 거 노동조합이 해결하라고 법에서 보장한 거거든요. 그것도 헌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주치는 작은 사소한 일들 다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사소한 게 가장 위대한 거다. 사소한 걸 해결해 주는 게 우리가 가족과 집에서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일하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청년 유니온 같은 곳이 직장을 가기 전부터 보호해 주잖아요. 청년기본법도 그런 의미이고 우리를 구직자로만 보지 말라는 주장도 그래서 있는 거고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언제나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 도와주는 내 동료들이다. 때로는 사회적 가족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노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을 이미 맞으셨을 것이다. 유니온이 때론 역할을 해주거나 현장에서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 이렇게 물미영님 얘기 들어보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살갑게 다가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또 다른 가족 같고 되게. 예. 기본은 상조 같은 거죠. 서로 잘 있는지 토탈 케어. 예. 출근해서 퇴근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우리 서울 혁신파크 유니온 물미역 위원장님 모시고요. 팥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물미역이라고. 아무거나 하세요 지금 뭐. 파도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파도님 또 이어서 우리 2부 국감에서도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네, 국감 이제 지난번에는 아마 앞선 맥락이 소개도 날라가서 갑자기 강원랜드 피해자 당사자처럼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민으로 등장했잖아요. 이번에는 현장의 노동조합원이자 위원장으로 하고 국감 때는 또 국감을 해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해서 또 한 번 당사자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포레스트 검프 같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다 있는 이런 느낌으로 참석하게 되겠네요. 여러 번 나왔는데 정작 본명은 한 번도 소개를 안 해줬대요. 그래요? 혁신파크 원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태호님, 지금까지 안태호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부로 또 같이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